오늘도 주간 전망대 통과제리 와이즈 경기뉴스 차영조 소장 그리고 레몬뉴스 김민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방송 시작 전에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 라이브가 이제 연휴를 보내고 다음 주 7일 화요일부터 이제 저희 방송 시간이 조금 당겨집니다. 예. 1시간 당겨져서 저녁 7시에 시작을 합니다. 내용적으로도 조금 이제 소폭 개편이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날 하는 그 이승재의 팔로드 머니는 수요일 5시에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는데 우리 톰과 제리님 여저희 화요일 금요일 저희들 7시에 시작을 해서 1부는 우리 기존의 2부처럼 우리 패널분들 모셔서 얘기 듣고 8시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톰과 제리 화요일 금요일 만나실 수가 있고 또 하나 제리는 다음 주부터 매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 대표님. 네,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었다면서요. 패널들은 쟤밖에 없냐, 뭐 이런 거. 네, 네, 저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래요? 예, 나올 네. 시간 되고, 네. 그럴 사람이 저밖에 없대나요? 네, 네. 야, 죄송합니다. 매주 그 컨텐츠를 채우시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게 어깨가 무거운 거죠. 어깨가 무거운 무겁죠. 어깨만큼, 예,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인포맥스에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혼자 하세요? 혼자 하세요? 내가 조금 전에 도와주려고 했어. 조금 전에 그 무겁다라고 해서 내가 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혼자 별 나오는 순간 이건 별 낳는다고 하는 예. 그리고 이따가 또 2부에는 이베스트 투자연구원 윤지호 센터장님 모처럼 나오십니다. 준비하신 자료를 제가 얼핏 봤는데 오늘 정말 좋은 내용으로 저희들 한번 시장 한번 공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긋지긋하시죠, 공부. 학창시절 공부만 해도 지긋지긋한데 시장에 와서 투자하려니까 또 공부 여기저기서 공부 얘기합니다. 공부해서 뭐 주식 잘 되고 돈 잘 벌리고 투자가 잘 될 것 같으면 밤도 새겠습니다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공부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고 공부를 해도 못 버는 주식시장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 벌 확률은 저는 급속도로 높아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식시장에 들어왔었던 19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공부할 자료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 나와 있었던 책이라고 본다면 일목균형표 책도 없었지. 그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든지 네. 한 10권 남짓 예. 이 정도밖에 없었고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정보를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주식시장이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과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들이 정말 높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주식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 혈안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뭘 보겠습니까? 결국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가치를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게 된다면 그들과 같은 종목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지금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근데 봤는데 저는 차 소장님 보셨지? 네, 봤습니다. 근데 옆에서 만약에 그것조차 안 하면 도대체 뭘 믿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죠? 감으로 하시나요? 네. 남들이 뭐라고 사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무슨 소득이 있냐라고 보면 저는 올바른 공부를 못 하셨다라고 저는 꼬집고 싶어요. 왜 또 이러셨어요? 저 차 소장님의 주옥 같은 말씀에 왜 또 옆에서 왜 또 요 도리도리 하고 계셨어요? 아까 안 더웠다고. 그렇죠. 이제 보통 보면은 저희보다 더 시청률 뛰어난 모프로에서도 진짜 공부 열심히 합니다. 다들 뭐 하루 종일 프로 나오더라고요. 예. 공부 열심히 하고 보니까 무슨 뭐 칼리지 뭐 이래서 또 막 또 돈 내면 공부시켜주는 데도 있고 어떻게 뭐 수익률 좀 좋아지셨습니까? 근데 한마디로 자꾸 덧붙이면 저는 공부를 그런 공부 플러스 계좌관리랑 심리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네. 계좌관리랑 심리 공부가 빠지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아무리 하셔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소장님의 말에 토를 다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왜 하냐면은 공부를 해서 감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감. 네.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는 딱 주가 보고 급락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급등을 한다. 따라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밀린다. 이거 그러면 이거는 잘못하면 낚이는 거냐? 그렇죠. 이거는 올라타면 이거 되는 거냐? 감. 그렇죠. 촉. 감. 감. 센스. 센스. 센스 앤 센서빌리티.
센시빌리티. 네. 왜 이게 쌓여서 그걸 만들어서 짧은 시간 안에 내가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아무리 연준이 어쩌고 금리가 어쩌고 환율이 어쩌고 다 열심히 공부해봐야 다 틀려요. 그 공부 잘하는 연준 위원들도 다 틀려요. 그 너무 그런 거보다 이걸 다 그래도 뭐 읽어는 보시되 그리고 느끼긴 하시되 이걸 가지고 내가 예측하는 것보다 네. 지난주에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거의 진짜 우리 화요일 금요일마다 나는 매번 빠지지 않고 이 만나는 이 아이디들이 참 수백 개가 되는데 이분들은 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 재롱 보러 오시는 건가? 아닌가요? 공부하러 오신 건가? 아니 공부 많이 시켜드리죠. 저희가 그래요. 주옥 같은 또 차 소장님의 한마디 오케이. 또 이게 다 알겠습니다. 도움이 네. 아까 김우정 님이 퇴근하시면 8시인데 그러면 개편되면은 통과 제리 못 보내 이러시는데 아니요. 개편하면 7시인데 통과 제리는 1부에 안 하고 2부 8시에 합니다. 그래서 8시에 퇴근하셔도 바로 웃돌이 벗으시고 켜시면은 통과 제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공부해야 되네요. 네, 일정습니다. 저희는 뭐 8시 이후엔 섭외가 잘 안 된다 그랬는데 저희는 섭외가 잘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8시 집에 가봐야 게임만 하는데요, 뭐. 잘 되니까. 자, 위클리 리포트. 네, 6월 첫째 주입니다. 위클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정시 보면은 뭐 별 이제 감흥이 없습니다. 네, 중국이 제일 강하네요. 네, 중국 이게 참 지금 보자. 네. 중국은 이번 주 쉬죠. 장 안 열리죠. 오늘 안 열렸습니다. 오늘 안 열리고. 단오절로 안 열렸고. 단오절. 예. 단오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음력 5월 5일이겠지 뭐. 걔네들은 뭐 과자 같은 거 주던데. 전병? 전병. 네. 우리는 옛날에 뭐 창포에 머리 감고 뭐 걔네들은 중요한 명절이라고 해서. 창포에 왜 머리를 감습니까? 넘어가요. 자, 예. 중국 제일 위에 여기 있고. 전병 안 주나요? 젖병이었습니다. 젖병이. 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좋네. 네, 탄력은 이제 아니, 나 나스닥이 아니고 코스닥이구나. 아니 나스닥이 올라오는 거. 밑에서 나스닥은 힘은- 밑에서 올라오고 네. 있고. 네. 그러니까 딱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리오프닝 한다는 국가가 셧다운 됐다가 제일 강하고요. 네. 네. 참 특이하죠. 네. 뭐 하여튼 제일 강하고 그다음에 유럽이 그 뒤를 따라가는데 위치상으로는 이제 한국은 이제 그 중간 정도 위치에 있고 나스닥이 힘들었다가 이제 막 또 올라오고 이런 패턴들. 그러니까 그냥 거의 쭉 힘든 과정 견뎠다가 이제 약간 다들 고개 들고 있는 이런 분위기. 네. 이런 쪽인데 근데 이제 약간 보게 되면 조금 뭐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 코스닥은 횡보 중이죠. 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네, 그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아까 보니까 지선물이 약간 약보합 같던데 미국은 오늘 궁금하네, 그죠? 테슬라가 사고 쳤습니다. 무슨 사고요? 무슨 사고셨어요? 테슬라의 그 머스크 CEO가 네. 직원들한테 메일을 쫙 뿌렸더라고요. 한 반환한다고? 1,000명 자른다고? 예, 네?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 예, 정리해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왜 직원들한테 그렇게 알리죠? 참 특이하신 분이에요. 2,000명? 뭐 제가 얼핏 보기는 1,000명 정도는 명? 저도 뭐 숫자 좀 있죠. 성장하는 회사가 그 경제 성장이 안 좋다고 그렇게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보니까 5월 달에 네. 지난번에 어제도 ADP 민간 고용. 발표됐지만은 네. 5월 달에 빅테크 쪽에서 해고가 급증했던데요. 빅테크 쪽에서. 예, 빅테크 쪽에서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러니까 안도를 할 수 있는 쪽은 그나마 경고했던 실업률이 뭔가 빅테크 쪽의 자정 비슷한 쪽에서 그동안 이제 빅테크 쪽은 약간 임금 인플레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개발자 네, 중심으로. 네. 이게 좀 꺾이는 게 아니냐. 그러면 좋은 거 좀 연준이 바라는 걸 수도 있겠는데. 네. 예. 근데 이게 조금 또 고착화되면은 실업률부터 또 안 좋은 신호가 나오겠죠. 뭐 이게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고용지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용지표는 지난 거죠. 약간 어정쩡하게 나오는 걸 제일 원하는 거죠, 시장은. 너무 좋게 나오면은 연준이 무섭고 그러니까 또 아예 안 좋게 나오면은 벌써 경기 꺾이나 싶어서 그렇고 머리 좀 안 쓰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표들. 그 흔히 하는 말로 골디락스. 예,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지금 고용 지표는 어떻게 보면 그 중요성이 올 초보다는 많이 좀 떨어졌죠. 예, 어느 정도는 최근 들어 이제, 좀 예. 그런 느낌이 들죠. 올 초만 하더라도 저희가 매주 고용 지표를 봤다가 지금 이제 그 다른 지표들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들을 인플레이션을 이제 보죠. 집중하다 보니까 고용 지표가 아닌데 지금도 고용 지표 이렇게 보면 움직임이 어떻게 그러니까 점 단위로는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데 추세를 형성해서는 지금 보면 아직까지 이게 고용이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그건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저는 김희수 대표가 하신 얘기를 저도 그냥 다른 분이 SNS에 올린 거 그냥 스쳐서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놓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희수 대표께서 정확히 잘 찍으셨고 그쪽에서 이렇게 돼서 실업 문제를 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고용을 해고가 늘린다라면 그들 자체적으로 자체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읽어내야 된다라면 그런 빅테크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상황들이 쉽지 않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게 차트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차트에서 나온다. 네, 이번에는 S&P 500과 그리고 나스닥의 일봉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왼쪽이 S&P 500이고 네, 이쪽이 S&P 500, 오른쪽은 나스닥. 나스닥. 네, 딱 봐도 S&P 500은 1차 저항은 이제 막 돌파했습니다. 돌파했고. 먼저 돌파했고 딱 보면은 이 검은색 마의 제리의 55일선. 네, 갔다 왔다 하면서 엄청 고생을 했죠. 기어서 지금 사흘째구나. 네, 그러다가 아니, 이제 나흘째네. 어제 살짝 물고 올라갔네. 살짝 올라갔습니다. 살짝. 네, 그래서 뭔가 기대를 채우고 있는데 또 위에서 마지막 저항선이 또 하나 떡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아마 요 부분과 나스닥을 보게 되면 아직 나스닥은 55를 터치를 못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한 번 저항 돌파해서 한 번 더 들어가는 자리, 한 예. 12,500선 중심으로. 예. 네. 여기서 오늘 고용 지표와 함께 모든 게 조금 이제 분위기가 결정될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저기가 12,500이 지난번 저 우크라이나 침공 때 그때 저점. 급락했던 거기였고 네, 거기가 거기고. S&P 500은 얼마죠? 러플리? 거기가 4,100, 한 4,200. 지금 거기는 S&P 500은 지금 살짝 물고 올라오는구나. 그렇습니다. 네, 네. 물고 올라오고 있고 만약에 이제 이게 다음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한 4,300선 여기가 이제 다음으로 다들 뭐 4,300 얘기합디다. 거기가 네, 요 정도쯤이죠. 네.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는 다 올라올수록 다 저항입니다. 예. 그래요. 조금씩 다 저항입니다. 근데 이거를 얼마큼 한때 강세장에서는 열면 신고가였는데 아주 클린한 상황 쪽에서 이제는 지금 뭐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매물대부터 저항선부터 이거를 어떤 심리로 어떻게 돌파해 가느냐가 이제 숙제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나스닥은 이제 55일선과 12,500선 요 정도 라인쯤 이게 지금 저항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한국 쪽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비교해봤습니다. 예. 일단 안착은 했는데 뭐 이럽니까 안착한 게 지금 특히 코스피도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게 되면 일단 고점 연결한 저항선을 돌파했고 55일선도 올랐었네. 네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보통 보면은 깔끔하면은 이렇게 안착했다 그러면은 힘 좀 내야죠. 근데 왜 움직이는 게 이렇게 변태스럽자. 장이 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다 해버립시다. 이제 화요일부터는 우리 이런 말도 잘 못할 텐데. 아 그런가요? 변태 같은 정도의 용어도 우리 이제 조심해야 될지도 몰라. 아, 그렇군요. 다음 주부터는. 네. 그러면 이렇게 변형스러운 장세에서 변형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장소에서 변형스러운 태도. 네. 변태구나. 네, 그렇죠. 네. 그런 장세에서 그러네. 네. 견뎌내야 되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지금 저항이 딱 보게 되면 2,670에서 60 요 정도 사이 쪽에서 이제 안고 이게 지금 이제 안쪽에서 안고 버텨야 됩니다. 그러네요. 잘못 버티게 되면 이런 쪽으로 또 밀리죠. 지난번에서 나왔던 부분과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들에서 일단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지금 미국 시장하고도 같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비슷하거든요. 코스닥은 참 올라오는 거 보면은 요 반등할 때 요때 패턴 보게 되면 와 뭐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그런 생각 안. 저게 참 저기서 뭔가 이 이중 더블 바텀 이중 바닥 쌍바닥의 느낌을 주기에는 뭔가 이 올라오는 게 에너지가 좀 이번에 올라오는 거 보고 학을 띄었습니다. 학을 진짜. 뗐다? 네. 그러니까 특히 종목들 움직이는 거 뭐 그래서 그러다가 어제 말고
어제 또 그 외국인들 그 장난치는 거 보세요. 비판 쪽이요? 위클리 옵션 갖고. 아이고 진짜 씨. 와, 진짜 뭐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친구들은 아니죠. 제 친구 아닙니다. 네. 뭐 이번 주까지만 합시다. 걔들이. 네. 걔들이 와, 그러니까 유심히 한번 봤어요. 어느 날 유심히 한번 봤어요. 보셨지. 봤더니 한 월요일쯤에는 옵션을 양을 씁니다. 양을 썼다가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 들어올래요. 그러면 콜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풋을 막 사더라고요. 종가 그것도 종가 맞아, 합니다. 맞아. 그러고 나서 목요일 날 확 끌어내리면서 풋옵션을 다 정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월요일 또 금요일 날은 약간 균형적인 포지션. 와,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 어제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행사가 350 갖고 또 행사가 350 풋 갖고 얼마나 해먹으려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이거 누가 좀 건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없애야 돼. 네, 이거 없애든가 아니면은 차라리 누가 아무 어떤 그 순기능이나 뭐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이게 있어서 뭘 할 만하다 하는 그게 없어요, 저거. 그러니까 그런 저점에서 만들어진 패턴 보세요. 이렇게 더럽게 나온. 진짜 더럽게 차트만 더러워지지. 네. 이게 무슨 괜히 이유 없는 디커플링만 나오고. 이게 보니까 한 3월 달부터도 시작이 됐어요. 네. 보니까 됐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또 돈 되네. 그러다 돈이 보니까 되네.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지금 여기서 혈안이 돼서 한국 시장에서 지금 돈 재미 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누가 큰 코 다치게 해주실 네. 야, 요즘 보고 있으면 좀 짜증납니다. 새로 지금 아직 새 금감원장 발표 안 되셨죠? 확정이 안 되셨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결론은 한 2,660원 버텨줘서 60, 70선 버텨줘서 이제 이게 보면 이제 플랫했다가 이제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오늘 결국 마감이 네. 몇 주 전부터 제리가 말했던 2,670이네. 네. 딱 그 근처에서 끝나서 참네. 이 지금 애매한 거예요 지금. 그 거기다가 이제 미국 시장 이틀치 한꺼번에 이제 화요일 날 발표할 텐데 지금 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예, 뭐 물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또 포지션은 약간 중립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코스닥은 갔으면 좀 시원하게 가야 되는데 또 끌어내립니다. 또 오늘 또 한 이틀째 기판 관련주 가지고 또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지금 기판주 얘기를 갖다가 시작하면서부터 기판주 얘기를 하세요. 뭐 대덕전자도 그렇고 아니 기판주에 뭔 일이 있었어요?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가 모건 스탠리. 네. 기판 관련된 쪽에서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다. 5월 31일 날 정확하게 5월 31일 해봐야 사흘 전이네. 네. 거기서 FCBGA 관련돼서 FCBGA가 플립 본보드 까먹었습니다. 뒤에 있거든요. 5개 되면 까먹습니다.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이라고 해서 또 반도체 쪽, 통신 쪽 차세대 기판이라고 해서 막 또 투자를 했었던 이쪽이 있거든요. 모건 스탠리가 네, 모건 스탠리가 FCBGA에 대해서 네. FCBGA가 뭔데 우리말로? 기판. 아니, 그냥 기판으로 그냥 이해하면 될까요? 단순하게 네, 기판이라고 플렉시블 서킷 뭐 그건 FCB고 FCB고 그거 플립칩 온보드 뭐 이렇게 플립칩 네 하도 열받아서 까먹었습니다. 뒤에 거 이제 FCBGA가 그 공용어니까요. 글쎄 뭐의 약잔지까지는 모르더라도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다층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판입니다. 기판. 단순화시켜서 보죠. 기판으로. 일단 중요한 게 기판인데 차세대 기판. 그래서 차세대 기판. 적층을 쭉 쌓아갈 때 거기다 들어가는 차세대 기판 이쪽에 대해서 LG노텍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나머지 회사들도 다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신텍 이런 회사들 다들 최근에 주가 좋았잖아요. 좋았었죠. 그렇죠. 1분기 실적도 좋고. 그 전날에는 2분기 실적 기대되는 회사 쪽에 5개 중에서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신텍 같은 경우. 5월 31일입니다. 보고서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공급 부족이 해소될 것이다. PC 출하량이 제대로 안 나와서 여기서 제대로 실적이 안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찝은 거는 일본 회사였습니다. 이비든이라는 회사랑 싱콩가, 쇼콩가 뭐 이 회사 두 개에 대해서 찝었습니다. 일본 회사에 대해서. 일본의 기판 회사. 그걸 보고 그 다음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도 그러면 우리 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밀어버린 게 그걸 가지고 밀어버린 게 기관입니다. 기관이 밀었다. 기관이 밀었습니다. 그로
일본에서 갖고 미루다가 그날 보면 그 다음 날 6월 1일 날 다르고 다른데 이 다르고 애달라요. 기관이지 투자자별- 기관이지.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십시오. 네. 외국인들의 3배를 밀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날 같은 게 6월 1일 날은 그래서 아마 이비드인가 이 회사가 장중에 10%까지 빠졌다가 일본에서. 예. 9점 몇 %인가 빠졌다가 또 돌아왔고 조금 돌아왔고 네. 싱코는 그냥 6%대 빠졌다가 네. 그렇고 2일 날은 다 반등했어요. 네. 우린 왜 이러죠? 우린 왜 이러다니? 우리 종목들은 왜 이러죠? 왜 안 돌아서고 밀리느냐고. 그냥 밀어버리죠. 왜? 거기다가 또 화나는 거는 그러면 만약에 같은 규모로 증설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기, LG노텍도 같이 했죠. 큰 영향 없는데요? 왜 중소형 업체들만 이렇게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텍 같은 경우도 얘기가 많이 했던 게 그동안 공매도가 좀 물량 쭉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 핑계 못 삼을 거 없나 싶어가지고 확 참 그래서 제가 자꾸 변태 같다는 시장이 시장의 변태 같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또 더 웃긴 거는 그러면 안 되겠어. 이러면 좀 관련돼서 이 기판 관련된 종목들 찾아봐. 그러면서 해성 DS를 오늘 또 주가를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해성 DS는 뭐 차량용 그 기판이 그러니까 반도체 쪽 기판이라고 하더라도 리드 프레임 쪽이 매출이 70%다 보니까 상관이 그렇게 크게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왜 밀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밀었는데 누가 산 거예요? 그럼 개인만 사고 외국인은 안 받아주고? 외국인이 샀습니다. 막판에 외국인도 사더라고요. 외국인이 사요? 해성 DS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 보고 있으면은 뭐 보통 저희가 실적이 주가 공부를 해야 된다. 실적 회사의 주가 이런 것들 체크해야 된다. 이러고 얘기를 하면서 실적 좋은 것들에 대한 약간 이런 뉘앙스만 나오게 되면 그냥 뭐 한 10% 이상 확 밀려버리는 건 일도 아니고요. 어제는 보니까 또 루트로닉 이것도 그 5월달 데이터 중에서 11일, 20일, 30일짜리 나오지 않습니까? 네. 20일에서 30일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고 14% 밀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현 시장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저도 조금 느꼈던 건데 화요일 날 같은 경우 페노션이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얘기한 루트로닉이라는 심텍 급락하고 대덕증자 급락하는데 이게 지금 그 급락하는 폭이 네. 좀 커요. 그러니까 3, 4%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뭐 7, 8%씩 밀어버립니다. 네. 이 큰 게 굉장히 섬찟한 거거든요. 보통 이제 감정적으로 봤을 때 3, 4% 밀렸다라면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라는 건데 다른 건 멀쩡한데 5% 이상 밀어버리면 심각한 겁니다.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죠. 페노션 같은 경우 그 하림이 과거에 NS 홈쇼핑을 자기네들이 그 어떻게 보면 물주 노릇해서 NS 홈쇼핑을 망가뜨린 것처럼 페노션이 지금 하림의 미국 법인에 보증을 섰거든요. 네.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라는 것 때문에 기관 투자들이 기겁을 하면서 페노션을 밀어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루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별 이슈가 있긴 있어. 어떻게 찾아보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경기 비슷하게 지금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시장의 질이 좀 변하는 게 아닌가. 이것도 저는 좀 찝찝함을 최근에 화요일 날 어제 보고 찝찝함을 느꼈는데 김비서 대표가 오늘 이제 대덕전자 얘기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굳이 찾자라면 뭐 엉뚱한 이유긴 하겠죠. 지금 뭐 페노션 같은 경우도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NS 홈쇼핑 사태를 보고 진짜 소뚜껑 보고 이제 본 것처럼 그렇게 놀란 건데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만큼 체력이 약하다라는 어떤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심리적으로 약하다라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명찰 가리고 너가 아버지 누군지 모르게 그냥 아버지 이름도 가리고 직업도 가리고 하는 그런 면접이라고 생각하듯이 차트에다가 종목 이름 가리고 이렇게 차트만 보면은 이게 이제 공부를 할 게 펀더멘털 공부도 있고 기술적 분석 공부도 있고 한데 네. 차트로 보면은 꺾일 때는 됐어 사실. 뭐 데일리를 보나 위클리를 보나 먼슬리를 펼치면은 이게 언제 꺾이나 싶은 정도의 차트긴 한데 지금 이제 그런 재료가 나오면서 기관에서 확 밀어버리니까 그거 한 건데 그럼 여기서 김민수 대표의 감 내지는 촉으로 이거는 줍 아니면 아직은 기다려 줍. 네, 특히 해성 DS 같은 경우는 사야 돼. 저희가 그런 방송이 아니죠. 그런- 리딩 방송이 아니니까요. 해성 DS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제가 느끼는 건 그겁니다. 그렇게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한계를 보이다 보니까 거기서 고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좀 타당한 이유나, 그러니까 차라리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많이 올라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약간 공매도 열심히 때리더니 거기서 어디서 또 일본 관련된 얘기 나온 거 가지고 그걸 뒤돌려다가 거기서 이렇게 한 이게 그러면 실적에 수렴한 되면서요. 2분기도 괜찮대요. 근데 왜 이렇게 피크아웃스럽게 이렇게 주가가 반응을 해야 됩니까? 이게 이론과 현실은 달라요. 네 선생님. 네. 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든지. 예. 하여튼 해성 DS도 그림을 갖다가 참 안 좋게 만들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건 인정합니다. 이제 고점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갈 듯 말 듯 하다가 이제 물량 확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 예? 공매도 세력들. 남영학이요? 잘 안 먹어 놀란 가슴. 네. 그러지 마십시오. 네. 남이 망가져 내가 번다는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해성 DS 같은 차트 보면은 막 손이 막 근질근질 하겠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위클 리포터. 네, 또 계속 그거 있잖아. 네. 저 수급. 이거를 보면서 일단 요게 예, 6월 1일까지 데이터고요. 오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흐름은 고객 예탁금이 계속 빠져서 어제 같은 경우 58조도 이탈됐거든요. 뭐야? 고객 예탁금이 기울기가 더 가팔려져 빠지는 게. 그렇죠.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사람들 많이 빠져나가는구나라고 알고 있었다가 오늘 좀 아까 한 여기 오면서 본 데이터로는 고객 예탁금이 61조까지 확 올라왔습니다. 네. 1일 그러니까 월말에 뭘 빼고 월 초에 뭐가 들어왔나 봐요. 뭐가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4조가 갑자기 확 늘어서 다시 61조대로 복귀했던데요. 그래요? 예. 그게 지금 조 데이터가 뒤에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저거는 어제 끝까지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틀 전 거. 이틀 전 거고. 지금 저기서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오늘 보니까 저게 다시 61조까지. 61조까지 확 예탁금이 늘었더라고. 4조가 갑자기 늘었어요. 4조가? 네. 그래서 이게 월말 월초 뭐 이런 거 또 들어오는 게 있나요? 글쎄요. 돈 넣으셨어요? 그냥? 야, 갑자기 왜 또 재수 씨한테 또 썼어? 이거 와이프로 40만 원 보냈습니다. 보냈어? 네. 이자? 뭐 그런 거죠. 예, 뭐 너무 자세한 거 알지 마시고요. 네. 그 속수인데 예. 네. 네. 이런 상황 쪽에서 예탁금이 빠진다라고 보다가 갑자기 네.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렇지 끝 네. 부분에서 저 고동석의 고객 예탁금이 갑자기 한 4조 늘었다. 네. 이틀 사이에. 네. 그리고 또 신용이 이런가 보다 해서 이거 좀 그런데 싶었더니 신용은 또 줄었더라고요. 신용은 줄었다. 네. 한 21조 5천억이었나? 뭐 이 정도쯤으로 신용 줄고 예탁금 확 늘고. 하하, 소상공인 지원금. 그런 헤스터 네이님이 그러시네. 소상공인 지원금. 그런 걸 여기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능한 얘기지. 네, 가능은 그럼 이건 진짜 이번엔 별로 뭐 별 매출 타격 없었던 분들도 뭐 어떻게 하니까 막 나오더라는데 바로. 그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폐업하신 분들도 폐업한 사람 나왔어요. 이제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주식도 타이밍, 지원금 받는 것도 타이밍, 뭐든지 인생은 타이밍이야. 선거제니까 막 나오는 거지. 어쨌거나 갑시다. 그러면 게임을 시작하지 이러면서 또 이제 이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는 그렇고 이제 또 추적해봐야 되겠죠. 네, 이거는 그래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업종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이번 주는 외국인들 매수로 잡힙니다. 왜냐하면 그 말일날 또 리밸런싱하고 뭐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오면서 한 1조 3천억 외국인 매수하고 기관 개인 팔고 연기금이 조금 매수한 걸로 나옵니다. 네. 외국인이 지금 이거 해봐야 우리 6월 1일 날 지방선거 한다고 쉬었으니까 4일 동안에 1조 3천억을 샀다는 얘기네. 네. 결론은 이제 숫자는 그렇습니다. 숫자는 그렇다. 네. 이거에 무색하게 시장 반응이 좀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뭐 선물은 또 팔았겠지 외국인이. 아닌가? 꼭 그렇지도 않은가? 약간 중립적이던데. 약간 중립적이에요. 네. 오늘 또 사다 그러면 매도가 조금 우위입니다. 현선물 따졌을 때는 어쨌거나 산 쪽이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이 또 의외로 간만에 참 오랜만에 전기전자 매수가 들어와주고 개인도 같이 사는데 그동안에 파는 거랑 이렇게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특히 외국인들이 일단 전기전자, 운수장비, 금융주 쪽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네. 기관이 화학 쪽을 의외로 많이 사네요. 이게 들어가 있는 게 화학 쪽에 OCI, 뭐 한화솔루션 이런 신재생 쪽. 또 언제 확 패닉이 칠지 모르잖아 또 저쪽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고. 아세요? 코멘트 하실 정도로?
아니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렇게 노코멘트 하죠. 알면은 또, 이제 자세히. 근데 그 중에 연기금도 같이 또 매수가 들어오네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게 우리 기관님이 사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주도님이 되실 것 같으시다. 라는 생각을, 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게 일정은 좀 있더라고요. 다음 주 가니까 또 파리기후협약 관련된 쪽에서 한 열흘 동안 또 회의 쭉 있더라고요. 네. 네, 거기서 또 무슨 얘기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은 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네.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일단 규모 자체는 하루가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외국인들의 포지션 위에는 SK하, 삼성, 예, 네. 다 들어와 있고요. 요거만 딱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 1, 2, 3 다 삽니다. 일단 이름들이 대형 오량주라 할 만한 것들로 다 채우고 있네, 외국인들이. 예, 자동차 쪽까지. 자동차까지. 예. 그리고 거기다 또 삼바까지 나오면 시가총액 위에 있는 1, 2, 3, 4, 5인 다 사는 상황들이거든요. 또 네이버는 기관하고도 같이 삽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또 요즘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 반등하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다 매수가 들어오네요. 그래서 네이버는 벌써 한 이틀 전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제 바짝 중기저항권에 들어오면서 30만 원대 이제 노크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참 안 된다 하면은 또 아니야 나 돼 그러면서 딱 올라오는 게 주식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기관 쪽에서는 화학 쪽 LG화학에 대해서 참 말 많습니다 요즘에. 네, 여러 가지 네. 분석도 많고. 네. 근데 기관은 딱 선봉장으로 여기 또 저희 잘 아는 뭐 연기금 선생님들 네, 이렇게 또 들어와 있고 한화솔루션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요즘에 진짜 눈길이 들어와서 고민을 했지만 액션을 못 취했던 거 SK이노베이션이거든요. 왜 이렇게 싸 보였는지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듯이 SK이노베이션 하게 되면 SK온 이거 또 물적 분할해서 LG처럼 뭐 이렇게 된다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워낙 저평가였었는데 네.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나왔습니다. 네. 시총이 21조가 안 됩니다.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2분기도 지금 예측하기로는 뭐 1조 5천억 전후는 최소한 나올 것이다. 상반기에 3조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피크아웃인가요, 그러면? 유가도 이제 피크아웃 이렇게 해석하나요? 이런 쪽에서 저평가가 이제 조금씩 반영되다 보니까 뭐 오늘 좀 움직였고 네. SOL이라는 것도 움직였고 또 코스피 쪽에서는 의외로 또 자동차 쪽에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한국타이언테크 이런 거 또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어제 참 현대모비스 아. 현대모비스 평소 주가 흐름으로 봐서는 어제 상 쳤다고 볼 만한. 그렇죠. 예. 거의 경사입니다. 예. 예. 현모의 거의 예, 경사날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지금 화학 쪽에서 롯데케미칼까지 매수하는 거 기관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기관이 참 뭘 보고 있는지는 예, 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서 소위 말하는 경민이가 몇 개예요? 경기 민감주가 또 화학 쪽도 경민이라고 하게 되면 들어갈 것 같고요. 들어가고. 네. 그리고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절반 정도는 그쪽에 포지션이 돼 있죠. 코스닥 쪽은 이제 빼고요. 그럼 경방위는 경기 방어주는 저 경방은 와중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지금 한때- 경방은 없어요. 지난주엔가 KTNG가 잠깐 보이다가 사라졌습니다. 노터스 산 건 왜 그래요? 진짜 참 노트스 말 좀 해봅시다. 저기 지금 외국인 코스닥에서 순매수 상이네. 1위에 1위. 그것도 1위네. 예. 지금 사흘째 상한가인가? 예. 예? 예. 이거는 우리 차분하게 합시다. 예? 차 소장님. 네. 아니, 뭐, 정보다네요. 예. 제가 차분하게 질문할 테니까 예. 차분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기사를 보니 예. 뭐 유상증자에 따른 무상. 무상증자로 예. 인한 권리락으로 인한 예. 착시 현상이라고 예. 한 언론에서 쓰니까 여기저기서 다 뺏겨 썼던데 예. 기사 뭐 좀 다른 내용이 있나 싶어서 보면 우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들 똑같은지 몰라 기사가. 예. 그러면 뭐 그렇게 언론사가 많아야 돼요? Anyway. 네. 그래서 지금 근데 무상증자를 하면은 기업 가치가 확 올라가나요? 아니, 거기 그런 말 없잖아요. 착시 현상이라고. 눈이 삐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눈이 삐었네.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석해야죠. 그 기사대로라면 외국인들 눈이 삐어서 한 거죠. 그럼 기사가 잘못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죠. 왜? 눈이 삔 게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 있나요? 눈이 삐었을 수도 있죠. 바꿔 끼고 싶습니다. 눈이 삐었을 수도 있죠. 펀드멘탈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자자자자. 예. 진짜 공부하려고 예. 저기 예. 만 원짜리 예. 만 원짜리 주식이 있었는데 예? 예. 회사가 예. 무상증자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동안 장사해가지고 영업해서 번 걸 갖고 이익이익금에 이렇게 쌓아놓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배당 주고 뭐 투자하고 뭐 이러다가 이익이익금 쌓아뒀는데 요걸 갖다가 이익이익금으로 분류되어 있는 놈을 갖다가 자본금으로 올리려고 이제 요걸 갖다가 저기 증자를 하는데 주주들한테 돈 안 받고 요걸 갖다가 하면서 내가 그러면은 만 원짜리 한 주 갖고 있으면은 거기다가 뭐 이번에 몇 주를 더 줬잖더라? 주당 8주입니다. 8주. 네. 그러면은 내가 그 한 주, 노트스 한 주에 갖고 있는 주주였는데 그러면 8주가 더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토탈 9주가 되는 거 아니야. 네. 9주가 되면서 한 주당 그러면 다 만 원씩은 아닐 거 아니야. 8분의 1로 줄어들죠. 9분의 1로. 9분의 1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제가 A4 한 장을 들겠습니다. A4. 이게 지금 자본이에요. 자본. 자본금과 자본은 다릅니다. 자본금은 이 자본 안에 하나의 계정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자본 위에 예, 있는 그러니까 자본. 이게 자본인데,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자본금은? 자본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자본이 이만큼 있는데 이 중에서 좋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눌게요. 오케이. 먹을 거로 비교해줘. 이게 피자다. 바쁘십니다. 예. 저희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위에 자본금. 그러니까 이게 자본인데 자본금이 제일 위에 있고요. 오케이. 자본잉여금이 있고요. 어허.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어쨌든 잉여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회사가 순이익은 이익잉여금이고요. 자본잉여금은 IPO 할 때 5천 원짜리 2만 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그 15,000원은 자본금이고 15,000원은 자본잉여금이에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주식 수를 따질 때는 자본금을 갖고 따집니다. 5,000원 곱하기 만 주를 발행하면 그게 자본금이 됩니다. 네. 근데 그 5,000원짜리를 2만 원에 발행했으면 자본잉여금이 이만큼 생기죠. 예. 그만큼 자본은 커지죠. 예. 거기에 회사가 이익을 벌면 이만큼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잉여금을 예. 자본금으로 바꾸는 게 무상증자입니다. 네. 그럼 내 자본이 변화가 있나요? 없죠. 예, 그게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 주 가격이 네. 이번 경우에 무슨 뭐 8주를 더 받았어. 아무런 상관없어요. 8주를 더 받았으면 그만큼 토탈 나는 이제 9주를 갖고 되는 주주가 되는데 그러면 주가가 확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권리락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권리락이 되면 권리락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 계좌에 주식은 아직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권리락이 딱 되는 순간 주가는 떨어지죠. 그러면 내 자산은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하게 얘기해서 8분의 1로 변합니다. 총계는. 겁나죠.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있었는데 예를 들어 8분의 1에서 뭐 200만 원에 칩시다. 간단하게. 뭐 수학적인. 그럼 내 자산은 20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쫙 거래가 되다가 한 20일 전나 보름 있다가 8주가 딱 들어오죠. 그럼 내 자산이 다시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가 2,000원이 돼버렸다. 그게 착시 현상이죠. 그래서 싸 보여서 산다? 네. 지금 기사들은 그건데 그렇죠. 갑자기 싸 보여서 다들 막 득달같이 달라드는 그래서 뭐 개인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뭐라고? 또라이. 그러면 외국인도 또라이? 그럴 수도 있죠. 외국인이라 다 똑똑하나요? 근데 무상증자 말고는 뭐 살만한 주가가 사흘 연속 잘 상한가 모르겠고요. 7만 원 뭐 재료 예, 없나요? 모르겠어요. 예. 뭐 HLB가 인수한다는 건 뭐예요? 연관이 좀 있습니다. 연관이 있는데 지금 그 눈빛은 뭐예요? 네? 지금 뭐 약간 이렇게 네. 경멸하거나 참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아니, 전화가 와가지고요. 전화 끊으라고요. 심각한 전화였어요. 중요한 대연합 인포백스 방송을 하는데 전화가 글쎄요. 오다니. 그래서 이게 그 비임상 CRO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시야로. 네. 저 사람 갖고 임상하기 거시기 해갖고 동물 상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전임상이에요, 전임상. 예. 전임상.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때 기사가 한 번 나왔었어요. 노토스 주가 움직이기 전에 CRO 업체들 물량이 없어서 못 이제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얘기 나오면서 관련된 회사 몇 개 회사들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일단 노토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솔직히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진짜 뭐라 그러죠? 이게 진짜 터무니없는 이런 시총이 지금 1,300억이에요. 네. 1,300억인데 작년에 순이익이 한 100억 전후로 왔다 갔다 정도 하게 되면 좀 그냥 뭐 이렇게 완전히 이상한 회사는 아닌데 이게 모르겠다. 그리고 또 이게 일시적으로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꾸준하게 매출하고는 나오고 있고 ROE 보게 되면 지금 15% 16%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이상한 회사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점상이죠. 오늘까지만 합시다. 다음 주부터만 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하면 안 돼요? 그냥 PD님한테 한번 물어봐. 아 예. 그럼 저 매일 해야 되는데 지금 뭘 하고 살죠? 어쨌거나 다음 주부터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격조가 있어야 돼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나비 넥타이 메고 네. 점잖게. 네. 그래서 이런 재미 되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회사를 보통 펀더멘탈을 분석한다라고 했었을 때 네. 어느 정도의 바탕은 완전히 호무맹랑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회사는 아닙니다. 네. 그 정도는 인정해주는 네. 분위기긴 하지만 네. 점상을 갑니다. 근데 어? 점상을 갑니다. 점상을 가. 네, 이거는 점상이라는 것은 그날 중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고 그렇죠. 점. 네, 아침부터 사자라는 세력들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강한 매수세가 받쳐주다 보니까 이틀째 저만 상한가가 들어가는 이런 현상입니다. 점상. 네. 예. 아 못하겠어요. 네, 그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니까 다음 주부터. 뭐 택도 없는 회사는 아닌데 네. 점상이 들어간다. 네, 그래서 그때 얘기는 많은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어떤 얘기? 아이 좀 알읍시다. 이거는 그냥 하면서 이렇게 뭐 이런 회사가 있는데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만 알아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들리긴 들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뭐 그 정도겠어 막 그러면서 또 HLB 관계 이거는 이런 그냥 들리는 얘기. 네, 그랬었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좀 의도한 게 좀 높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착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누굴까요? 네. 근데 이게 좀 무서운 게 저는 뭐냐면 이게 점상을 갔다라는 것은 이 노토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제 3일째 상한가인데 그래도 안 던졌다. 안 던졌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뭐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죠.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갖고 있으신 분이 흔들리지 않고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분의 확신인지 수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읽을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덧붙여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노토스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다가 오늘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노토스를 쳐다봤어요. 그러면 거기 착시 현상에 혹여라도 혹해서 내가 노토스가 거래되면 사서 상한가를 먹겠다라는 분이 달려드신다라면 그거는 스스로 불나방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섭습니다. 이거 노토스를 가지고 누가 어떻게 해먹는지 어떻게 장난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선뜻 얘네들이 정상적인 매매다라는 생각은 100% 안 듭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물량이 쏟아질 거고요. 쏟아지기 전에 이런 소위 밑밥을 깔아놓고 사람들이 노토스가 물량만 거래되면 내가 받겠다라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케이크 이님 점상이 있다는 이야기는 점하도 있을 수. 이제 이게 근데 거래량 터지고 나서 점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거래량을 보고 거기서 내가 좀 그래요. 이거는 정말 피해자를 양상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힘주고 말하고 싶습니다. 파이어님이 물으시는데 김 대표님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저는 노토스. 그러니까 전화도 받으셨을 텐데 왜 안 잡으셨어요? 계속 전화 오네요. 지금 중요한 그 전화가 네. 김 대표님한테 제 상식으로는 만약에 뭐 누군가 있다라면 이때 전화 안 옵니다. 점상 한 번 딱 들어갔을 때 전화 옵니다. 야 이런 거 있는데 뭐가 있대더라. 밑밥 까는 거예요. 밑밥용으로 전화 걸립니다. 저도 그런 전화 수타게 받아봤습니다. 아닌데요? 정보를 주고 계시네요. 근데 저는 현장에 있을 때 옛날에 그 어떤 규제가 좀 허술했을 때 그 밑밥 까는 전화 수없이 받아봤습니다. 근데 그냥 이거는 뭐 짜여진 줄만의 리그. 나 이거 채팅방 안 봐야 돼. 그래야 이거 진행이 원활한데 수표연자님 지금은 없다. 지금은 없다. 아닙니다. 저는 이런 회사에 대해서 원래 제가 CRO 쪽에서 관심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 얘기는 했었어요. CRO 쪽. 네. 그래서 이 회사 말고 뭐 DTNC라는 회사도 관심 있게 보고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노토스는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끊자 이렇게 딱 했는지 아십니까? 왜요?
HLB 때문에. HLB 때문에. 네. 이제 이쪽에 연관된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그랬는데 결국 이렇게 가네요. 네. 아주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또, 요즘 보니까 또 카카오 쪽에 카카오페이도 사고 있고, 카카오페이를 5월 달에는 연기금이 가장 두 번째로 많이 샀습니다. 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제 저쪽 이제 조금 이제 뭐 다지고 살짝 도는 느낌이긴 하던데 그림은. 근데 카카오페이가요. 적자입니다. 일부 적자입니다. 뭐 적자인데. 뭘 기대했어요 그러면은. 예. 근데 이렇게 연기금이 막 사더라고요. 그거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알아서 살 거예요. 그런가요? 예. 연기금에서 운영할 정도면 공부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래서 보락 소장님 소중하게 모은 평생의 자산이 들어가 있는 돈으로 사는 겁니다. 카카오페이 적자 회사를 시총 20몇 조짜리를 사는 아니 겁니다. 그분들은 공부 좀 나름대로 다 해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아니까 하겠지. 뭘 걱정을 해 연기금이 하는데. 이민 갈까요? 마음에 안 들어서 이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눈길이 가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근데 딱 코스닥에는 겹치는 게 없습니다. 그러네. 그래요. 네. 포바이포가 뭐 하는 거예요? 저쪽, 이거 알았었는데 까먹었어, 갑자기. 예, 아니 뭐. 그거보다 전 중요한 게 공구먼이죠, 뭐. 공구먼, 예. 오늘 주가가 또 신고, 네. 그래요. 저기 뭐 주식은 타이밍이라고. 참 이거 언급할 때마다 좀 제가 미안한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요번엔 조금 또 꿈틀거리는 것 같은데 시간 딱 봐. 아니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로터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터스가 지금 이 현상이 아니라 이렇게 현상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뭔가 그러니까 스토리가 돼야 되겠죠. 예. 스토리가 돼야 되는 게 지금 이제 그 제약바이오들이 약간의 관심권에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이제 제약바이오들은 신약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신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신약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실험이 들어가야 되죠. 네.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임상실험이 멈췄어요. 예. 직접 환자한테 가서 신약 넣어줘야 되고 하니까 지원자도 없고 넣어줄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안 하다가 이제 그게 시작이 됐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임상이 다시 진행이 된다라는 하나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6월 달 들어서 이제 두 번의 미국에서의 학회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덧붙이는 게 지금 이제 여기서 돈을 번 회사들이 그 이제 M&A에 나서고 있는 것들, 알테오전이라든지 뭐 ST바이오센서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M&A에 나서고 있다는 거, 그 돈을 바탕으로 화이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또 하나의 트리거.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이제 롯데가 이 시장에 또 1조를 투자하겠다라는 거 이미 다 공식화된 상황이고 다른 기업도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 쉬었던 테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현명해지시면서 과연 이익단을 찍어낼 수 있느냐라는 관심들인데 예. 이익단을 찍어내는 회사 중심으로 이제 재편되는 것 같아요. 옛날 2015년, 16년도처럼 그냥 제약바이오의 시대가 아니라 제약바이오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가장 궁금해. 오늘 셀트리온 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그 치료제,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 네. 호평을 받았다는데 네. 호평이라는 게 어느 정도 호평인지 모르겠습니다. 10사람 중에 9사람이 좋아하는 건지 10사람 중에 6사람이 좋아하는 걸 호황인지 호평인지 이게 주관적인 지표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라는 것은 시장에 관심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 실적이라는 것이 때로는 관심에 묻힐 수도 있고 때로는 시장에서부터 부각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가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권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김 대표께서 뭐 테슬라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테슬라가 어제 오른 것보다 더 많이 빠지네요 지금. 뭐 개장 전 거래이긴 한데 시간의 거래이긴 한데 우리가 진짜 오늘 하고 미국 월요일 것까지 해서 이제 화요일 날 하루 만에 반영하는구나. 네. 그죠? 네. 이틀 연속 미국 장이 빠지면 화요일 날 우리는 갭다운이고 이틀 연속 오르고 끝나서 우리는 갭업이고 마침내 2670을 이 꼬물거릴 게 아니라 2700에서 아싸라게 시작하는 거고 그렇겠죠. 오늘 빠지고 월요일로 올라보면 어정쩡하게 또 웃자쓸까 하면서 또 이렇게 어정쩡하게 시작하는 거고 또 이런 변형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장세에서는 오늘 새로운 걸 배웠어. 변형스러운 태도.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자자이 변태 싫은 장에서 네. 이번 주까지만요. 네. 2700 시작해 또 뭐 합니까? 그냥 또 쭉 선물 외국인 선물 배당하면 쭉 밀릴 텐데요.
화요일이구나. 화요일이면 아니네. 그 논리가요? 네. 화요일이면 조금 땡겼다가 수요일 오후부터 작업해가 또 목요일날 훅 밀라나?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갑니까? 이런 분위기죠, 지금. 뭐, 일단, 그렇습니다. 만약에 갭상승하게 되면 또 흔들릴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 상으로는요. 그러네. 그래요. 뭘 해야 되나, 이 와중에. 뭘 하면 좀 편안하게 좀 들고 있을 수 있을까? 이 흔들리는 지수, 흔들리는 환율도 참. 어제 같은 경우, 어제 한 15원 올랐잖아. 14원 90전 전일 대비.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아침부터 그 전날 쇼스로 이월했던 친구들 죽었다는 얘기야. 쇼카만들하고 정신없었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뭐 종가에 그냥 또 롱으로 이월했던 선수들은 오늘 아침에 또 집어 던지는 걸 바빠가지고 또 한 12원, 13원 빠졌고. 근데 지금 장 끝나고 나니까 또 이게 지금 40몇 원이야 또 지금 실금실금 또 올라와요. 이거는 뭐 롱도 터지고 숏도 터지는. 이것도 외국인들이 작업하나요? 환율도, 와. 아니,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환율이 10원 단위로 움직인다는 건 엄청난 엄청난 거죠. 그거는 뭐 맞아요. 정말 뭐 네. 그렇죠. 마치 롤러코스터 탄다는 표현이 그냥 나스닥 하루에 3% 정도 이상이면 우리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그죠? 지수가 3% 이상이면 좀 깜짝깜짝 놀래듯이 10원 가면 이제 딜러들이 찌릿하죠. 뭐 대박 알면 쪽박이니까 그날 그런 식인데 여기서 그러면은 참 애매하다. 그동안 예를 들어서 뭐 이거저거 다 이렇게 견뎌냈고 손절 안 하고 지켜오셨던 분들이 지금 여기서 손절하기는 참 뭐하고 계속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최근에 그러면은 뭐 한 2,600 아래에서 그래도 기다렸던 2,600 아래라고 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요거 먹고 나오기도 좀 애매하고 그냥 뭐 가는 수밖에 없네. 근데 이런 생각은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하셨다라고 보면 물타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만약에 여기서 그냥 물타기 안 하고 이제 두 가지 저는 소장님 네. 말씀하셨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더 이제 진짜 팔아야 되냐 말하는 이 얘기는 해봤자 되돌이표이고 답 없는 얘기고 답 없는 얘기고. 아무리 저희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도 뭐. 본인 생각은 팔 수 없는 거. 그리고 손이 안 나가. 손이 안 나가. 이거는 네, 뭐 네, 뭐 어쩔 수 인정하고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나마 얘기가 되는 게 밑에 샀는데 지금 뭐 한 뭐 수수료가 나오던 뭐 1%가 빠지던 뭐 5%가 올랐던 이게 불안하다라면 전 그건 빠져나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왠지 지금 포지션 들고 있는 게 그 불안하다고 느끼신다라면. 근데 굉장히 이제 김인수 대표가 아까 보여준 표 중에 네. 2600 이제 굉장히 찝찝하다라 표현을 하면서 여기서 올라가려면 층층 매물대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전에 어떤 주식들이 올라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게 V자 반등이죠. 그렇죠. V자 반등을 바라고 있는데 V자 반등은 정말 정신 쑥 내가 쑥 올라올 수 있는 게 V자 반등이거든요. 또 V자 반등은 대량의 손절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 3월 15일에 저점을 찍었을 때도 그때 제가 저점이라고 나름대로 노릴 수 있었던 이유가 3일 연속 반대매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반대매가 끝났겠다라고 저는 이제 봤었던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슬금슬금 매물대가 쌓이면서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올라가려면 그걸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뚫어줘야 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 저는 이제 옆으로 긴다라고 보는 건데 이걸 못 견디겠다라고 하고 불안감을 느낀다라면 여기서 그러니까 핑계를 저는 된다라고 외람되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갖고 있는 게 40, 50% 빠지고 못 판 건 맞습니다. 이건 핑계가 아니라 근데 내가 지금 샀는데 겨우 요거 먹으려고 내가 샀어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후자 쪽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시장이 횡보가 나오면 횡보가 나오면 네, 네. 차라리 매매하기가 더 좋습니다. 매매하기가 더 좋아. 네. 왜냐면 이제 약간 이제 안개가 살짝 걷히면서 이제 마음이 그렇거든요. 이게 시장이 그러니까 잘 안 밀리고 잘 올라가 안 올라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약간 마음이 살짝 녹으면서 종목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뭐 아무리 실적 좋고 실적이 정답이다 이런 종목들 이번 주에 그냥 거의 다 뭐 이런 이유 가지고 저런 이유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 딱 보게 되면 이번 주에 특이하게 움직였던 섹터 중에 하나가 건설기계. 그건 왜? 왜? 우크라이나 재건한대요. 뭐 우크라이나 외교 장관도 아니고 차관 온다고? 와서 그러면 와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전쟁통에 지금 여기저기 많이 망가졌는데 다 전 세계 모두 다 때려치우고 한국 기업들
와서 건설 재건해달라고 스파시바 이러면서. 스파시바가 뭔데? 웬 욕을 하고 그러셔? 이거 뭔 뜻인데? 러시아 말. 제가 볼 때는 이번엔 좀 그쪽에 가깝게 들려요. 죄송합니다. 사심이 좀 들어간 것 뭔 같아요. 뜻인데? 땡큐.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맞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더 많은 지원한 나라들. 대금은 줄라나? 예? 그냥 뭐 아유 대놓고 맡기는 그러니까 이걸- 맡기는 것처럼 무기도 내 무기도 이런 식인데 그러면 이외에서도- 재금도 그냥 예. 재금도 그냥 인도적 차원에서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EU에서 그 금액을 책정했다라는 게 있는데. EU에서? 그럼 EU에서 그 금액을 책정했는데 그럼 다른 EU 다른 나라한테 주라고 그 돈을 책정할까요? 그러니까 이유를 달지 마시고요. 미안합니다. 이런 쪽에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저평가, 그러니까 원래 이쪽이 그렇게 비싼 종목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 좀 싸고 뭔가. 싼 마이. 네. 근데 여기다가 또 중국 리오프닝 한다. 이러면 또 중국 쪽에 소모품 업체들이 많거든요. 약간 하부 주행체에 들어가는 소모품들. 예. 이게 움직이면서 나오는 이런, 그러니까 좀 싼데 아예 이런 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겠구나라는 쪽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번 주에 또 특이한 게 신재생 에너지 다 같지 않습니까? 태양광 풍력. 그러면은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아이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거 다 뭐 태양광 만들고 풍력 쫙 깔면은 그거 다 전기 저장을 어떻게 해? 만들어진 전기 ESS 들어갈 거고 전선 필요할 거고 변압기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도 꿈틀거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투자 아이디어를 해서 리즈너블하게 얘기될 수 있는 종목들이면 리즈너블하게. 네 그러면 차라리 그게 난데 이게 안 돼 횡보도 안 나올까 봐 이게 걱정인 거죠 지금요. 막 또 이제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정신 하나도 없는 거죠 이제. 그래요. 야, 우리 그거 자주 본다. 연휴 보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개편하고 첫 그걸 갖다 또 8시에 우리 또 만나네. 그때 가서는 또 뭔 얘기하지? 장도 없었는데. 미국 장 금요일, 월요일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거 보고 또 이제 화요일 날 이제 하루 장 움직인 거 보고. 화요일날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만 해도 충분히 화요일날 갈 수 있을 겁니다. 희망을 가져야죠. 화요일날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고요. 좋은 일이 있을 네, 것이고. 화요일날 좋은 일이 있을 거고. 그 뭐 휴일에 뭐 했냐? 뭐 영화 본 얘기 하시고 뭐 게임한 얘기 하시고 그러면 되죠. 만약 좋은 일 없으면 제가 버럭하실 일로 자료 준비해 오겠습니다. 싸우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싸우는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이걸 뚜껑을 열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제 본인한테 카톡 보내는 거 있잖아요. 자기한테 카톡 보내주고 거기 지금 다 싸놨습니다. 다 싸놨어요. 보내시고 나한테 왔다 이거 좋아하시고. 그 싸놔야 이제 나중에 이게 근거가 되니까 뭘 얘기할 수 있는.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엔 오랜만에 차버럭 소장님의 버럭쇼가. 6월은 또 생일 주간이기 때문에. 네. 방금 그럼 마지막으로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네. 좀 리즈너블하게 하는 그 대목. 네. 리즈너블하게 좀 이렇게 이거는 뭐 눈여겨 볼 만한 참 그 말은 시장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인데 별로 리즈너블하지 않게 움직였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저 같은 역대 경우는 1분기 역대 실적을 낸 나무 화학이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리즈너블하지가 않은데 일부러 그러신 거죠 마지막에 이제 뭔가 요 제리놈을 이제 한번 이제 한번 박아야겠다. 네. 어느 쪽에 리즈너블이 보여요? 야 근데 보통 보면 제가 항상 저는 제가 뭐 이제 실적 발표 끝나고 그러니까 뭐 그다음 한 15일 끝나고 나면은 한 일주일 동안 좀 이렇게 정신이 없이 막 보였는데 다들 제가 게임에서 그런 줄 아시더라고요. 저 그러지 않고 종목들 이렇게 쭉 뽑거든요. 좀 특이한 종목들에서 이렇게 쭉 해서 한 보통 20, 30종목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번엔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들 보면서 확인하는데, 근데 이번에 하다가 파일 삭제시켰습니다. 짜증나서. 이번 진짜 특이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선방했다. 근데 대충 보면 다 느낌이 시장에서 피크아웃처럼 생각을 하네. 뭐 이런 느낌이 나다 보니까. 피크아웃에 굉장히 민감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작년에 몇 번 좀 그것 때문에. 작년에 트라우마도 있었고요. 근데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요새 피크아웃. 저는 이제 가장 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 피크아웃이고 옆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이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자학 개그. 네, 작년은 그래도 이 정도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보면은 했다가도 좀 눌림목을 좀 심하게 줬다가도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몇 차례 하다가 2분기,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잘 나오는 회사들이 몇 번 시도하고 내려가고 쉬려고 하다가 2분기 때 진짜 안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 꺾여지든가 그랬는데 이번엔 일단 뭐 5월 달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러네요. 네, 좀 처음 봤습니다. 예. 큐티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네? 큐티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큐티 안 하는데요. 저희 어. 저 대부분이 중소형 약간 대형 밑에 종목들이다 보니까 다음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요즘 좀 그렇게 안 느끼지세요, 차 사장님? 좀 이렇게 약간 우리 김민수 대표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어떤 종목이 됐건 시장 시황이 됐건 툭탁탁탁탁탁 나오다가 요새는 이렇게 이 목구멍에서 좀 이렇게 걸리는 느낌을 많이 받죠. 많이 답답한 거였죠.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김민수 대표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본 게 한 5년째거든요. 네. 5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거 한 1, 2년은 그냥 서로 고개만 숙이다가 이제 인사 목례만 하는 수준에서 한 3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변하면 이상한데잖아요. 사람 변하면 안 돼. 예. 근데 지금 올해 그런 건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금 상당히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왜 이런지 아십니까? 게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게임을 못해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4년 왜 동안 우리 김민수 대표의 시황이나 종목 관련한 업종 관련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뭔가 이 가시가 꼭 있는 것 같아요. 울대 근방에 무슨 뭐 가시 걸린 사람처럼 탁탁 걸리는가? 그걸 내가 한번 2부에서 윤지호 센터장님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네. 김민수 대표 얘기를 센터장님이 아신다고요? 아니 왜 우리 왜 이렇게 난다 긴다 하는 김 우리 대표까지 제리까지도 이렇게 뭔가 이번 장에 대해서 지금 장세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이렇게 뭔가 뚜렷한 그걸 제시를 못하는가? 난다가 아니고요. 긴다입니다. 그냥 난다 긴다. 긴다기. 네. 그래요. 자 모처럼 연휴니까 게임도 좀 많이 하시고 집 앞에 바로 한강이잖아. 좀 러닝도 좀 하시고. 출렁했습니다. 뭐 그냥 집 앞에 한강입니다가 무섭게 들렸어. 온도 좀 체크하고 뭐 이러지 말고. 네. 무섭게 들었어요. 네. 네. 오늘 그래도 먹는 얘기 한 번 없이 일부가 끝나네. 고맙습니다. 두 분. 아니 아까 초반에 전병 안 주나요? 잘 쉬시고 화요일 날 또 봬요. 네. 우리 화요일 개편 첫날입니다. 예.